노령 산맥 자락에 위치해 옛부터 아름다운 풍광과 맑은 물을 자랑해온 순창. 대한민국 고추장의 성지인 순창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민가의 고추장을 맛본 뒤 훗날 임금이 된 후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궁중에 진상하게 했을 만큼 뛰어난 장맛으로 이름난 고장이다. 그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는 곳이 순창의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이다. 질 좋은 토양과 맑은 물, 투명한 햇살, 오랜 기다림으로 탄생하는 순창의 깊은 맛. 그 안에는 긴 세월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의 과학이 숨겨져 있다.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대모산에 자리한 대모함은 1933년 학성 선사가 창건한 고창 선운사의 말사로 8년이 넘는 세월 주지 동산 스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며 순창 지역의 대중포교에 힘써온 전법과 기도의 도량이다. 스님은 몇 해 전부터 사찰에서 수확한 감과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남은 과일들을 모아 발효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여러 해 동안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이었다. 사과, 배 이런 과일들입니다. 이걸 과일을 이제 이런 거 발효를 해도 1년 되면 맛이 없어도 못 먹어요. 보통 얼마 정도 해야 되냐면 최하 2년, 3년은 돼야 이제 맛이 있어. 근데 이 세균 아니 미생물 검사도 해보니까 2년, 3년에는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4, 5년 된 게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설탕물이요. 설탕물이어서 이제 거기서 어떤 세균이 자라나 봐요. 세균도 자라고 미생물도 자라겠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물건을 받는 도시의 생활과 달리 산속의 시계는 더디게 흐른다. 5년의 기다림 끝에 맛이 깊게 밴 과일 발효액을 완성시킨 스님은 몸에 좋은 약이 될 거란 생각에 발효액을 대모함 불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때는 사찰에가 과일이 많아서 버리기 아깝고, 그런데 이제 버리기 아까운 것도 있지만은 그때 한참 발효 붐이 있었어요. 한 2000년 이전에 발효 붐이 있어가지고 야채 발효, 산야초 발효 한참 하던 때에 나는 사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일이 많아. 그러다 이 과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연구하다가 이제 발효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미생물이라는 걸 관심 가진 지가 한 5년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미래에는 전부 미생물 시대가 되지 않을까, 먹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 요즘에 또 뭐 유산균도 뭐 발효 다 똑같죠. 김치도 발효, 된장도 발효. 발효 아닌 게 아무것도 없지. 발효 원액 가지고 만들었던 게 젤리 형태하고 환 형태로 나오는데, 젤리는 원액을 젤리 형태로 만들었고, 거기서 균주를 분리해서 별도의 거로 만든 것이 이제 환으로 만들었죠. 5년의 세월, 느림의 미학이 빚어낸 결과는 의외였다.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드시고요? 오랜만에 대모함을 찾은 젊은 불자들. 스님이 주신 발효액으로 놀라운 효과를 본 주인공들이다. 근데 지금 얼굴은 어때? 피부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효소 먹어보니까 어때? 효소 맛은? 과일 향 많이 나고 먹기 편했어요. 물에 타먹기 좋았어요. 아, 그랬어? 네. 성인 여드름이 이렇게 안 없어지나 고민 많이 했었는데
스님 주신 거 먹고는 피부과 약도 이제는 아예 먹지 않아요. 깨끗해져. 지금 많이 깨끗해? 네. 스님이 주신 과일 발효액이기에 건강에 좋으리라 믿고 먹었는데 효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던 성인 여드름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미생물을 이제 미생물센터에 가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설탕물이라는 것밖에. 그래서 이제 미생물센터에 가서 이제 미생물 한번 찾아보자 한 것이 이제 페디오코쿠스라는 걸 찾은 거지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토피나 여드름에 효능이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지. 과일 발효액의 효능에 놀란 스님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을 찾았고 페디오코커스 애시디락티시라는 미생물을 발견함으로써 국내 최초 항염 미생물에 대한 공동 특허를 받았다. 거기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죠. 내가 뭐 혼자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생물진흥원하고 순창군청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청이나 나나 어떻게 시기적으로 인연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또 찾고, 요즘에 여기서 찾아보니까 이 미생물이라는 게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더만, 키우는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고, 내가 키워보니까 통에 따라서도 미생물이 검출이 달라요. 같은 시기에 담아서 이쪽 통에 놨을 때 이쪽 통에 날 때하고 다른 게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대모함이 그런 거 하기는 최적인 장소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시기적으로도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진행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대모함 동산 스님의 과일 발효액이 숨은 진가를 발견하기까지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의 노력이 컸다. 한국 발효과학의 메카라 불리는 이곳은 2011년 3월 개소한 이래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토종 미생물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토종 미생물 허브 기지로서의 역할과 기업체가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산업용 균주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구축해왔다. 진흥원에서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는 발효식품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고초균과 유산균, 효모, 초산균 등으로 이곳 종균관리실에서는 다양한 미생물 앰플들을 보관하고 있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이죠? 네, 저희 여기는 미생물 앰플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저희가 산업체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기능성 연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리로 앰플 작업을 해서 균주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다양한 산업체에서 저희 기관에 유용 미생물이 필요하다고 문의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분양을 해드릴 수 있고요. 물론 다양한 이제 기능성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균주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맞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발효 미생물 균주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원은 미생물 분리와 보존뿐 아니라 기능성 분석, 제품화 연구 등 발효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거듭하고 있다. 저희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을 이제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초조온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과 진흥원은 2011년 개소 당시 3천 균주에서 시작해 2020년이면 그 100배인 30만 균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심혈을 기울여 진행 중인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낫또가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실제적으로 청국장과 낫또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는 일본에 버금가는 청국장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으로 가장 적합한 예가 청국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콩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와 그것을 발효하는 고초균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합쳐진 제품으로 저희는 청국장을 여러 가지 타입의 제품으로 개발하여 청국장의 기능성과 세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추장과 함께 전통 발효식품의 대표 주자인 청국장을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네, 여기는 무균 실험실이고요. 저희가 전통 발효식품을 분리를 하는 장소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용균주를 분리한 다음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고 유용균주의 보존과 관리, 배양까지 미생물 자원 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이처럼 발효미생물 라이브러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금 보면 세계에 보면 미국이 그 오바마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 우리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다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쏟아부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2016년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장내 미생물 연구에 한 200억 정도를 지금 쏟아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 균층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 이제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의 본고장이고 순창이 또 장류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 균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제 먹는 걸 책임졌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배출하는 것도 이제는 전라북도 특히 이제 순창군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대모암 동산 스님이 오랜만에 진흥원을 찾았다. 넣어가지고 배양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는 균 피우는 배양기고요. 여기에다 넣어놓고 저희가 24에서 48시간 되면 저희 분리한 균주가 자랄 겁니다. 보통 저희 기관에 그 발효액을 가져오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무슨 저희 식물부터 과일부터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본인이 제조하신 발효액을 다른 분들에 주셨을 때 효과를 보셨다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했던 것 같아요, 스님에게. 원인 모를 아토피 증세와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하던 불자들이 뜻밖의 치료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에 스님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진흥원을 찾았고 몇 개월에 걸친 연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표랑 다 그래프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스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특허 나오면 특허도 보여드리고 구매로 맡기시고. 거듭된 연구 결과 동산 스님의 과일 발효액에서 염증에 반응하는 항염 미생물이 발견됐고 동산 스님과 진흥원이 공동으로 과일 발효 항염 미생물로서는 최초의 특허를 받기에 이른다.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그 발효액을 품질 분석부터 먼저 했고요. 그리고 품질 분석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보신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든 증빙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생물을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 분리 과정에서 그 항염 미생물인 유산균류가 나왔었고 그 유산균류를 가지고 저희가 더 깊은 실험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진흥원의 연구원들은 특허에 만족하지 않고 해당 미생물이 아토피와 여드름과 같은 염증 치료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외부의 의뢰를 받아 실험하고 연구해서 유형균주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보급하는 것 또한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관련 연구업체와 기업들이 입주해 한 공간에 산학연관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점도 미생물 연구와 제품 개발이 타 지역보다 빨리 진행되는 강점이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향토 기능성 식품, 미생물 사료, 양조식품, 미생물 비료, 이너 뷰티 제품까지 다양하고 포괄적인 미생물 연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연구 중인 고초균은 장류 발효에 주로 사용되는 미생물로 효소 활성, 유해균에 대한 항균 역과 같은 여러 기능성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 선발하고 있으며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잠재적 프로바이오틱스 활성을 가지는 토종 식물성 유산균은 한국인에게 더욱 적합한 효능을 발휘할 것이다. 저희 진흥원 내에서 이제 유해용 미생물을 분리한 것들을 이제 다른 지역 식품에 발효식품에 적용을 해서 이제 기능성이랑 확인을 하고 이제 제품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토종 발효 미생물 자원 확보의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뤄온 성과들이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산실을 꾸밀 때 그 지푸라기를 밑에 하고 애들을 그 위에서 태어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발효에 관련된 고초균을 갖다 애들이 먼저 접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장수할 수 있게끔, 건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선조의 지혜였고요. 그게 이제 현재 와가지고 봤더니 이런 고초균들이 굉장히 면역 쪽이나 이런 쪽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생물 자체가 이제는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미생물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하고 사람 건강하고, 그다음에 식품 미생물하고 사람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밝혀지면 한국만의 또 건강 미생물 지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막 먹지 않습니까, 약을? 근데 그게 아니고 약하고 이제 식품하고 병행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주대학교. 이곳에선 고초균과 대두를 이용한 청국장이 아토피 증상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지닌 고초균을 선발해 청국장을 만든 후 다시 청국장에서 추출한 물질을 실험 시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순창 미생물 산업진흥 발효산업진흥원은 너무 훌륭한 그 미생물들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아토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서 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아토피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균도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고초균이라는 즉 청국장 발효에 사용되는 바실러스 계통의 이런 균들이 아토피 개선에 유용한 물질임을 증명하고자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에 유용한 한국의 전통 발효 미생물을 찾는 과정. 우리의 청국장이야말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장내 미생물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넘어서는 보다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번엔 충남 논산시에 자리한 건양대학교를 찾았다. 건양대학교 역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청국장 추출물을 사용해서 청국장의 면역 개선과 항염증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지금 작업하시는 어떤 실험입니까? 세균을 가지고 항염증에 관한 세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국장에는요 굉장히 그 인체에 유용한 균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발효 균주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체에 좋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청국장에 들어있는 새로운 유용 균주를 선택을 해서 그 유용 균주가 갖는 면역학적인 그런
그 인체의 유용성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국장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그 외 여러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학교에서는 청국장이 변비 개선과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전 대덕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국분석기술연구소는 청국장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와 가정식과 같은 소규모의 안전한 청국장 제조를 위한 제조 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청국장 매니아가 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오히려 요구르트보다 우리 청국장 자체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안 되면 이제 배지밀 자체나 이런 것들에 유산균 발효시킨다든지, 근데 유산균 자체가 우리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한테만 그런 유산균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 쪽에 또 식물성 배지를 에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청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집에서 애들에게 청국장을 좀 많이 좀 먹여서 걔네들 면역도 좀 키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남녀노소 모두의 화두 건강. 이제 발효식품은 단순한 가공식품이 아니라 관여 미생물의 뛰어난 효능에 의한 고부가 가치를 지닌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랜 역사를 이어온 순창의 발효과학이 있다. 몸에 좋은 과일 발효액을 만들어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대모암 동산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아토피와 같은 원인 모를 염증으로 고생하는 중생의 아픔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순창을 발효미생물 글로벌 종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거듭해온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은 순창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미생물 과학기술 혁신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이들의 건강을 염원하며 연구하고 땀 흘리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순창의 발효과학이 세계를 변화시킬 날도 멀지 않았다.